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영혼을 팔아라님, 개검들아 김은숙 작가라도 불러서 시나리오 다시 써라. 아유, 김은숙 작가 부르면 안 돼요. 아, 이제 큰일 나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전해드려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행안위원장 사태 전말입니다. 저는요, 어제부터 계속 이 내용을 좀 취재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취재가 아직 다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만 꼭 여러분들한테 중간 보고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친낙계 쿠데타가 이미 시작됐다입니다. 이거는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 출입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이낙연계의 반란이 시작됐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국회 분위기를 어느 정도만 알아도 이게 시작이 됐구나라는 감을 잡는다는 거예요. 특히 그 첫 번째 공격 목표는 김남국이었고 두 번째 공격 목표가 정청래다. 김남국은 이재명의 손발을 자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정청래는 이재명의 선봉장을 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김남국 의원은요, 보이지 않게 이재명 대표의 손발 노릇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야 할 곳에 직접 바로 갈 수는 없고 누군가 한번 갔다가 와야 되는 뭐 절차상 그런 데가 있다며. 정치 문법이 그렇다며요. 자, 그런 문법을 지켜야 할 때 꼭 다녀왔던 사람이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에요. 자, 그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죠. 그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곤란해졌을 때 누가 가장 불편하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제일 불편하고 제일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김남국 의원이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그리고요, 정청래 의원은 정청래 의원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왜 수석 최고위원이겠습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이 그동안 지지자들로부터,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혁의 선봉장이었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딱 이재명 대표하고 결을 같이 한다거나 오랫동안 뭐 동지를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혁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많이 유사하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정청래 의원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중요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 바로 이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걸 두고 사실 지난해부터 좀 논란거리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시비를 걸었다면 지금은 민주당 내부에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별다른 얘기가 없는데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 이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원장 맡는 것을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주류가 독식을 한다. 특정인이 당직 혹은 국회의원직, 공직을 독식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이 정청래 의원이 예정돼 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직을 가지 못하고 현재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이재명을 겨냥한 쿠데타의 시작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사실상 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매겨가지고 이재명이 수족도 없어지고 선봉장도 없어지고 그래서 홀홀 단신 벌판에 혼자 서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친낙계의 작전인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친낙계의 쿠데타가 이미 시작된 거죠. 어떤 분은 10월이면 친낙계의 쿠데타가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저는 늦어도 8월이면 명락대전이 벌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러니까 5월 26일까지만 해도요. 행안위원회 정청래, 교육위원회 박홍근이 내정돼 있고 장제원과 정청래가 자리를 맞바꿨다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5월 26일, 5월 30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이게 박교체가 될 상황이었어요. 특히 과방위 행안위는요. 작년에 이 상임위원장 분배를 할 때 당신 그 국힘당이 뭘 요구를 했냐? 과방위하고 행안위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 줄 수는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하나만 가져가라가 된 건데 자 국힘당 측에서 선택을 못하는 거야. 계속 두 개를 다 내놔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었어. 그때 협상안으로 나간 것이 좋아. 그러면 1년씩만 하고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 상태인 겁니다. 자, 이게 여야 합의로 된 상태였어요.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그 뒤에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확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청래 의원이 모두 됐다? 네. 최고위원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최고위원 두 개를 같이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국힘당에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었어. 민주당 내에서는 몇몇 군데에서 좀 투덜대는 소리가 있었지만 크게 문제없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장제원 정청래가 뒤바뀌어야 되는 맞바꿔야 되는 이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작년에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국힘당 쪽에서는 뭐 약속된 대로 절차를 진행했어. 거기에 맞춰서 사퇴서 내고 사보임 절차도 하고 다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일기 시작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무산됩니다. 이 과정도 되게 웃겨요.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디서 돼? 국회 본회의에서 돼. 자, 국회 본회의에 그 안건이 올라가. 그래서 동의를 누르면 돼. 근데 갑자기 안건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의가 제기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 행안위원장 교체는 나중에 하고 과방위만 먼저 합시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과방위원장 내려놨는데 갑자기 행안위원장도 못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 두 개를 맞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안 되면은 장제원도 과방위를 가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장제원은 과방위 가버렸어. 이거 상당히 황당한 상황인 거죠. 이걸 누가 벌인 거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 민주당 의원들이 벌인 상황인 거예요. 이거 이런 이적 행위가 있나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최고위원 정청래 행안위원장 또 겸직 커지는 논란. 아니 작년에 다 약속 다 끝났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겠어요. 자, 조선일보의 이 보도 내용에도 보면 민주당 쪽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기사를 쓰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누구 때문이다? 친낙계가 벌이고 있는 소동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안위원장 선출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반 이재명계가 일으키고 있는 쿠데타이자 반란이다 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도도 이런 보도가 나요. 민주당 집안 싸움 점입 가경. 대학생위원회 상임위원장 갈등 격화. 치닫는 개파전 그 뒤에는 이박 주도권 다툼이라는 식이에요. 박광온이 이재명한테 덤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박광온이 이재명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어떤 보도도 있느냐면은 박광온이 원내대표를 차지하니까 송갑석이 날개를 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송갑석 혼자서 엄청 힘들었는데 박광온이 들어오면서 숨통이 튀었고 이딴 소리를 막 기사에 써놨어. 근데 저는 그 기사 보면서 기사 쓴 기자를 욕했습니다. 왜? 자, 우리 순서를 한번 잘 살펴보죠. 송갑석이 최고위원 된 게 먼저예요. 박광온이 원내대표 된 게 먼저예요. 박광온이 원내대표 된 게 먼저입니다. 송갑석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박광온이 들어와 가지고 숨통이 터여진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왔고 순서상으로 하자면 박광온이 먼저였어요. 자,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은 송갑석, 박광온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이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일단 김남국 쳤고 두 번째로 정청래를 죽이기 위해 올라왔다는 얘기 된 겁니다. 자, 근데 왜 박광온 혹은 송갑석 아니 더 나가서 이낙연이 정청래를 겨냥을 했을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청래는 개혁의 선봉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재명계 원래 친이재명이 아니었던 사람이 정청래인데 하지만 친개혁이었고 개혁의 선봉장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하고 합이 잘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자 당대표 이렇게 두 사람이 잘 맞춰져 왔어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바로 엄호 사격도 해줬죠. 윤건영이 전권혁신위원회를 끄집어냈을 때 거기에 맞대응하는 의미로 대의원제 폐지를 전면에 꺼내던 사람이 정청래였죠.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동시에 이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요구도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시발점이 된 게 정청래예요. 달리 말하자면 뭘 말한다? 정청래가 바로 이낙연계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낙연계는 혁신위원회를 띄워가지고 그걸로 이재명을 죽이고 싶었는데 갑자기 정청래가 대의원제를 팍 던져놓고 맞불 작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혁신위원회를 계속 쪼아가지고 이재명을 물러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자 갑자기 옆에서 뻥 하니 대의원제가 나온 거야. 혁신을 하려면 대의원제 폐지가 중요해. 혁신하려면 이재명이 물러나야 돼. 요걸로 몰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정청래 때문에 혁신 대의원제 폐지 이렇게 가버린 거야. 밉겠어 안 밉겠어? 당신이 이낙연이라고 생각해봐요. 밉겠어 안 밉겠어? 밉지. 안 그래도 개혁 선봉장 하고 있고 또 김남국 의원한테 이런 얘기도 하죠. 힘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김남국 응원을 못할 망정 괴롭혀서 되겠냐라고 민주당 의원들 막 야단치는 사람도 정청래였어요. 얼마나 밉겠냐고. 자기들이 수족을 잘라놨는데 이재명의 수족이라고 해서 잘라놨는데 대놓고 아무도 지금 김남국을 두둔을 못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김남국을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괴롭혔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소리 지는 사람이 나왔다. 얼마나 밉겠어. 밉지 미운 거예요. 바로 이 대의원제를 가장 목청껏 외친 것이 정청래니까
정청래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재명도 죽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근데 그 포인트가 뭐였다? 아, 요거네. 요거. 상임위원장. 예? 상임위원장, 이 미운 정청래가 상임위원장을 또 해? 에이, 그건 안 되지. 작년에 약속, 에이,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못됐다 이거죠. 예? 자, 국회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거는 박광온을 내세운 대리전이다. 이낙연이 박광온을 내세워서 대리전을 하고 있다라고 합디다.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도 합디다. 그리고 그 비명계라는 사람들, 친낙계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재명 네가 물러나야지 총선에서 안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재명이 물러나면 총선에서 져. 근데 이 이낙연 얘네들은 지들이 실제로 당권을 장악을 하잖아요.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갑자기 그리고 또 이재명 탓을 할 거야. 이재명이 늦게 내려놓는 바람에 총선에서 졌다. 아니 이재명이 당대표를 하는 바람에 총선에서 졌다. 라는 식으로 또 물고 늘어질 거야. 그게 뭡니까? 재작년인가 언제 그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이유가 뭐 때문이다라고 물고 늘어졌다? 조국 때문이다라고 물고 늘어졌던 게 이낙연 쪽이잖아. 작년에 지방선거 진 거 솔직히 말해서 박지원이 선거 직전에 헛소리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 최강욱 의원 뭐 징계를 한 해 만에 뭐 짤짤이 파동 그걸 일으키는 바람에 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서울에서는 적어도 안 졌어. 그랬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더라?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더라. 내년에 만약에 이낙연이 당대표를 한 상태에서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설령 당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총선에 질 거예요. 이낙연이 당대표를 하면 집니다. 당연히 집니다. 볼 거 없이 져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77.7%가 이낙연한테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 적어도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면 지는 건 명약 관화예요. 옛날에 김한길이가 문재인 내쫓고 지가 당대표 했을 때 안철수랑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당대표 했을 때 그래가지고 선거 이겼어 졌어요? 졌잖아. 똑같은 상황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안철수 그 당시 김한길이 왜 선거에서 졌느냐 원인 분석을 하면서 뭐라 그랬다? 문재인 때문에 졌다 그랬어. 똑같아요. 이낙연도 똑같이 할 거야. 뭐 여하튼 이낙연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낙연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습성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 항상 남이 잘못했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 남이 잘못했다고 한 얘기를 다 얻다 가져가 그걸 누가 받아준다? 조중동이 받아주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다고 하는 포인트를 어디서 잡는다? 조중동이 물고 늘어진 그 부분을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한때 그런 적도 있어요. 이 이낙연 뭐 옛날에 김한길 뭐 이쪽 사람들인데 이낙연 아니고 김한길 이쪽 사람들인데 그 2009년 총선인가 그때 대패했을 때 2009년 총선 대패의 이유가 뭐라 그랬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노무현을 벗어나지 않으면 탈노무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 앞으로도 가망성 없다라는 식으로 했어. 지들이 잘못했다는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낙연은 자신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총선에서 질 거다라는 협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재명을 목을 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네가 있으면 당에서 우리 당 져. 그러니까 네가 물러나.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택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 좋다. 내가 나가줄 테니까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생각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해요. 이낙연은 그런 걸 노리는 거야. 못된 새끼지. 이게 뭐 하는 거다? 이런 짓을 주로 잘하는 애들이 정치 몰입에 정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자, 바로
이낙연계가 박광온을 내세워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지. 이재명 나가라 이거지. 그리고 현재 이 주도권 갈등은 터지게 터진 거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박광온을 앞세우면서 이낙연은 뒤로 숨죠. 야비한 놈이지. 이낙연은 최대한 지가 나서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 진행되게끔 하는 거야. 지가 다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판을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광온을 대신 내세우는 거예요. 야비하다 그죠? 치사하다 그죠?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아주 강공책을 쓰고 있죠. 뭐라고 한다? 다음 타겟은 이재명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재성이 나서죠.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신 차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건 뭘 말한다? 그동안 애매하게 했었던 이 최재성이라든지 이광재라든지 이런 자들이 실제로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드러났다라는 거죠. 얘들 역시도 이재명 몰아내기 위해서 거의 뭐 담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담합을 하고 있다. 당고 쳤다라고 하죠. 당고 친 거야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 대의원제를 앞세우고 또 자신이 직접 전장터에서 선봉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가야 될 화살을 일단 정청래 혼자 다 맡고 있어. 대신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정청래가 밀리면요 대의원제 폐지도 같이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친낙계는요 지금 은근히 이번 기회에 지지자들 특히 이재명 지지자들의 기세를 꺾어 놓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딸 이러면서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총체적인 총공세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총공세라고 봐도 돼요. 봐요.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이 뭡니까? 개딸이지. 개삼촌, 개이모, 개아들. 이 개딸만 하면 안 되겠어 이제. 개딸, 개아들, 개딸, 양아들 아닌가? 개딸, 양아들, 개삼촌, 개이모. 예.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뒷받침해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혁 세력들이 개혁을 지지하는 이 일반 시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선봉장으로 정청래가 있고 수족으로 김남국이 있어. 자, 근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세요. 신경민이 벌써 한 달 전에 개딸 어쩌고 하면서 유튜브 무당 어쩌고 하면서 뭐라죠? 예, 또 뭐 뉴스타파 동원해 가지고 험한 말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개딸 욕하고 있지. 한편에서는 개딸 욕하지. 또 한편에서는 김남국 날렸지. 또 한편에서는 정청래 죽이기 하고 있지. 뭡니까? 예, 이재명 세력을 포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적인 전면 대공세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8월 달에 벌어질 거다. 누구는 10월 달에 벌어질 거다라고 했던 게 실은 이미 5월 말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이낙연계는요.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세 가지를 딱 겨냥하고 지금 한꺼번에 총공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요. 대의원제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자, 구세력들은 여기서 밀리면 자기들이 끝장이라는 거 알아요. 10월 달이 되면은 아마 공천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이 되면 이낙연이 들어올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는 이낙연과 이재명의 정면 승부가 있겠죠. 그 전에 공세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밀려나는 사람은 공천권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밀리면. 자, 이제 명락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낙연의 정계 복귀와 맞물려 있는 거고요. 지금 검찰의 2차 공세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낙연은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검찰 독재 정권의 측면 지원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낙연의 등장, 그 다음에 친낙계들의 준동이 강화되니까 그동안 우리한테 욕먹었던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기 시작해. 야, 참 볼만하네요. 예. 여기서 진짜 이 사람이 수박인지 아닌지가 갈라질 겁니다. 고민정 의원, 우리가 계속 수박 하면서 되게 욕하고 있죠. 진짜 수박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갈라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정은 아니야,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한편으로는 고민정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한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쓰는지는 여기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개혁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특히 대의원제가 폐지되느냐 마느냐, 혁신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에 당원 지지자들의 힘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거로 보입니다. 자, 그렇죠. 참 답답하네요. 제가 이런 상황을 언제부터 계속 겪고 있느냐면, 저는 지금도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던 그때로 계속 자꾸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때도 어떤 게 문제였느냐면 2012년 대선, 그 박근혜한테 정말 1% 차로 패배했던 그 아까운 대선, 그 대선에서 뭐가 제일 문제였느냐 하면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말 열심히 뛰었다. 지지자들은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누가 전혀 안 뛰었다? 2012년 대선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당의 공식 조직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문재인을 위해서 뛰고 그 득표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은 누구? 지지자들이었고 시민이었어요. 2017년 대선에서 어떻게 보자면은 가볍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민주당의 당 조직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잘 이길 수 손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작년 대선 때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재명 선거운동은요, 이재명 지지자들만 했어요. 당 공식 조직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실은 박광원이에요. 홍보단장이었잖아. 근데 나타나지 않았다. 캠프에서 박광원 얼굴을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의 공식 조직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선거운동이 체계가 없었고, 각 본부들마다 2중, 3중으로 겹치기가 되지, 빈 데는 계속 비고 몰리는 데는 계속 몰리고 그런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쪽은 뭐 중요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 본부들이 있잖아. 본부들이 전부 다 자꾸 유튜브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이재명 대표 끌고 다니려고 했었지 실제로 현장에서 열심히 뛰자? 없어. 그래서 플랜카드만 해도 그래요. 플랜카드 제대로 안 걸려가지고 지지자들은 보면은 아니 윤석열 플랜카드는 이렇게 많은데 이재명 거 왜 하나도 없지? 라고 그렇게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담당해야 될 조직은 자기가 플랜카드 뭔가 아이디어 쌈박한 거 내가지고 걸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티나는 게 뭐다? 유튜브에 이런 걸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재명 끌고 오는 것 같아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당시 그 개설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이 몇 개였는데 다 중구난방으로 돌아갔잖아. 일선에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이재명 팻말 들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별로 안 보여. 윤석열 쪽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재명이 좀 거의 없었다고 해요. 몰리는 데는 잔뜩 몰리고 안 되는 데는 하나도 안 가고. 그게 왜 그렇다? 당의 공식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야 많이 모이는 쪽으로 몰려가지. 근데 당 조직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몰려가면은 그 사람들 분산해서 이쪽으로 좀 가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지지자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럼 당원들은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이쪽으로 가주고 이렇게 보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완이 안 돼. 왜? 당직자들이나 주요 당협위원장들 안 움직여요. 대표적인 사람이 배재정이잖아. 배재정 전 의원 선거 때는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선거 끝나고 낙선 살해한다고 하는데 그때 들고 나타나대. 왜? 그 직후에 뭐 있다고? 지방선거 있거든. 배재정 전 의원이 부산시장 나간다는 얘기도 잠시 돌았었어요. 아니 뭘 하든 했었겠지. 뭐 구청장을 하든가 뭐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들 욕을 했는데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참. KNH 광주에도 진보당 현수막만 있어. 맞아요. 얼마나 속 터집니까? 돌아버리겠어. 제가 사실 박광원이 이 공보단장을 하면서 출근 안 했다 정도가 아니고 차라리 계속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왜? 나타나면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 막 불러다 야단치고 뭐 하지 마라 그런데. 그래서 차라리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애기님 민주당 의원인데 전화 몇 번 해도 플랜카드 안 걸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꼭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 행안위원장, 상임위원장을 지금 맡아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정청래 의원 대신에 정청래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정청래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냐?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를 행안위원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생각할까? 뒤져봤어요. 누굴 것 같아? 일단 지금 현재 행안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겠죠. 그죠?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장 직무대리로 김교흥 의원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에서 김철민 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철민 의원, 문진석 의원, 그 다음에 송재호 의원, 자, 그 다음에 오영환 의원, 이혜식 의원, 이형석 의원, 임호선 의원, 조응천 의원, 천준호 의원, 최기상 이렇게 있습니다. 뭐 김웅 뭐 넘어갈 필요 없고 뭐 김용판 넘어갈 필요 없고 자
최기상 요까지. 보면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상임위원장은요, 초선한테는 안 맡겨요. 3선 이상이어야 하고, 아무리 적어도 재선은 해야 된대. 근데 여기 보니까 3선 이상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다 민주당은 재선이에요. 3선 이상 한 사람이 없고, 대부분 초선 아니면 재선이에요. 그 재선 의원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 지금 이 김교흥 의원, 이 김교흥 의원이 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요, 김철민 의원도 재선이고요. 문진석 의원도 재선입니다. 그리고 진짜 재선은, 중요한 재선은 조응천과 임호선이죠. 자,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끝끝내 상임위원장 고수에 실패한다면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를 차지할 걸로 보이는 사람이 범인이겠지. 지금 현재 행안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는요,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 의원입니다. 이 사람도 재선이에요. 자, 여러분은 누굴 것 같습니까? 조응천일까요? 김교흥일까요? 아니면 임호선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응천 의원이 왠지 자꾸 의심이 가네요. 지금 직무대리하고 있는 김교흥 의원은 직무대리를 하면서 이렇게 뻔히 속보이는 짓은 안 할 거고, 뭔가 뒤에 잠시 물러나 있는 사람이라면 조응천 의원이 아닐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추가 취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제가 함께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용민 의원이 검사 탄핵안을 제출했는데 이 검사 탄핵안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검사 탄핵안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 진행 중입니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하쿠나마님, 조응천이 초선 아닌가요? 제가 초선인 줄 알았습니다. 재선입니다. 재선입니다. 재선 의원입니다. 예, 재선인지 모르셨죠? 재선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HJL님, 누가 된들 수박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참